예, 서울 중량구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이제 토론회가 있어서요. 제가 기조발제하고 종합토론이 막 열리게 됐는데 제가 막 따르고 나와야 되는데 예, 이 토론이 또 열대 갖고 제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한 10분 정도 일정됐더니 네,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 내용이 한국협동조합 100년 생명운동의 역사였다 이 내용입니다. 책에서 3장에서 언급됐던 부분인데요. 협동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협동운동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추구하고 근본적이고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협동운동의 시작이 김인현 독립운동 이후에 기독교, 천도교, 협동조합 운동사 세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어, 기미 독립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협동운동도 일종의 독립운동 또 우리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어, 전개되어졌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민족 독립운동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신교 쪽에서 추진된 것을 보게 되면 지금의 운동과 비교해 봐서 상당히 재밌는데요. 감리교하고 YMCA는 고리 대금의 압박과 상인 자본의 착취에서 벗어나서 독립 자영농을 추구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협동운동이 태동이 됐고 장로교 측은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의 기독교 사회주의를 수용해서 예수촌 건설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가 마을 운동을 하는데 이때 1920년에서도 예수촌 운동이 건설 목표로 해서 추진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이 두 운동들이 사실상 이것 자체가 민족의 역량을 구축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대는 잠재적으로 역시 독립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협동운동을 탄압했고 협동운동을 해체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협동운동의 실현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태동하고 난 다음에 1920년대 이후 30년 들어갈 때 집중적인 탄압을 받고 해체가 됐고요. 두 번째 실현 같은 경우에서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분단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역시 보면은 협동운동이 싹트지 못했고 세 번째 실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개발 과정에서 개발 독재 정부가 이제 탄생했는데 이 독재 정부가 협동운동을 개입해서 일종의 개발 독재를 수행할 수 있는 하부 조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협동운동의 정체성을 찾지를 못하고 보면은 이제 관변화된 형태의 협동운동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운동은 자율성을 추구하고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했는데 냉전을 통해서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했던 우리나라의 역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협동조합의 이상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역사적으로 이제 꺾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대 침략에서 또 꺾였고 이데올로기 갈등 때문에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 제대로 끝을 펼치지 못했고 또 개발 독재의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실현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제시대 협동조합을 보게 되면 이때 설립됐던 협동조합이 지방금융조합, 또 금융조합령, 조선산업조합령 이런 부분들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됐고 대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유학민과 지식인은
일제의 관제 협동조합을 비판하고 농민과 노동자를 조직을 해서 민간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 운동사가 이 역할을 했죠. 1921년도에 조직됐던 조선 노동공제는 소비자 조합이고 쌀, 곡식, 나무 등 일상용품을 이제 공급했습니다.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1923년 상반기에 조선 물품 장려를 위한 소비조합이 곳곳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YMCA가 1925년부터 덴마크 협동운동을 소개하면서 또 신형 협동조합도 같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의 이제 협동조합의 모습 부분입니다. 부인 소비자 조합 이런 걸 통해 갖고 일종의 이제 민족 독립운동의 꿈을 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협동조합 운동사 협동조합 운동사 창립이 이때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협동조합 운동사가 주로 어, 일본에 유학을 했던 유학생들이 귀국하면서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했고 전국에 22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집니다. 1931년도에 농민 계몽을 위해 설립된 조선농민사는 농민 공생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미국, 자파, 석유, 토목 등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동 구매, 판매함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과 상권의 이제 변화를 일으켰고요.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1932년에선 조합이 181개, 조합원이 4만 명 정도에 달았습니다. 어, 조선 농민사에서는 1931년에 설립된 농민공생조합에서 농민공무 공장을 설립을 했고 또 고무신도 생산을 했습니다. 요 일제시대의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자주 경제 운동일 뿐만 아니로 식민 지배에 저항하며 민족 해방에 실현하는 장이 됐습니다. 이처럼 협동하는 건 개인의 열망과 필요를 해결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일제 제국주의에 의해서 억압되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기에서도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섬유와 조상들의 얘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운동 여러 번 굴곡의 과정이 있고 꺾였지만 일제 시대에서도 이제 그런 협동운동의 장이 이제 폈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 어, 사회가 폐허가 됐고 그리고 1958년 50년대 말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오면은 자생적인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이 조직이 됐습니다. 이 충남에 있는 홍동면에서 풀무학교 이제 창립이 됐는데 월남한 기독교인 이창갑이 무교회 집회를 통해서 홍동면의 유지인 주옥로와 알고 의기투합을 하면서 여기에서 풀무학교를 만들었고 또 이후에 풀무생협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보면은 풀무학교 입학 설명회 부분인데요. 농촌 부분에 있어서 교육 활동과 협동 운동이 짜릿했던 부분들이 바로 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과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90년대 말 정도가 되면은 협동운동, 생협 조직들이 연합조직이 구축되어집니다. 여기에 98년도에 21세기 생협연대가 창립되고 이것이 한국생협연대로 발전했고 한국생협연합회 그 위에서는 또 한살림, 아이코프 뭐 이런 부분의 협동운동의 흐름들이 쭉 연합조직으로 구축되어집니다. 이 소비자 협동조합이 정부 인증보다도 엄격한 기준으로 무공해 농산물을 직접 공급을 했고요. 또 우리 쌀, 우리 콩을 지키는 그런 운동들을 해서 농촌 살리기 운동과 병행됐습니다. 생협이 발전시켜온 이제 공정무역, 국경을 넘은 연대로서 한살림의 이제 민중고용,
뭐 이런 부분들이 발전돼 와서 협동운동은 생협운동을 통해서 점차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협도 우리가 좀 관심을 보고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신협운동이 처음 시작한 사람은 미국인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와 장대익 신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가 이제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미국의 이제 구호 물자에 의존하던 사회적으로 이제 혼란기였는데 저축을 하거나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자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1960년 5월 1일에 부산에서 메리놀 병원 직원과 더불어서 천주교 교우 27명 조합으로 해서 성과 신협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협의 이제 시초라고 하고요. 장대익 신부는 주로 중앙 조직에서 서울에 있어서 카톨릭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 신협을 설립을 했고 이것이 한국 신협의 확산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바텀업으로 조직하는 방식을 했고 또 장대익 신부 같은 경우는 카톨릭 이제 교단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에서 탑다운으로 확산시키는 두 가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 협동과 나눔의 가치를 통해서 협동운동, 신용협동조합을 이제 일으켰고요. 이게 196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신협이 성과 신협을 통해 상대됐습니다. 이게 이제 신협을 통해서 협동운동 부분들이 협동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운동 부분들이 이제推동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부산에서 부산 어, 성과 신협 쪽의 조합원들하고 메리놀 수녀님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겨레들의 장래 그 상조협동조합이죠. 보면은 요거는 2009년도에 이제 태동이 되어져서 이제 풀뿌리 공제 연구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장사 물품이나 장내 인력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이 구성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고 허병성 목사님 민주사회장을 엄수하면서 이제 조직의 틀을 갖췄고요. 세계협동조합회에 난장 한마당에 같이 참가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되면서 조직 형태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고 장준하 선생 교장을 엄수를 했고요. 법인 취득이 2014년도에 취득을 했고 2015년도에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도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고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을 엄수하고 2017년에서는 고 정원 스님 시민사회장을 엄수하는 등 중요한 상조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제 더불어 삶에 대한 워낙 이 장래를 통해서 상업화된 것들이 굉장히 심한 좀 공모전 같이 어, 어, 좀, 좀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뭐 그런 상조 문화 부분들을 더불어 협동하는 나눔의 삶으로서 전개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겨레 둘을 통해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의료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료협동조합은 장기려 박사가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시작을 했고 이게 68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난곡 쪽에서 김혜경 지금 이제 난곡 정다운 이사장님이 1976년도에 이제 희망
의료조합을 창립을 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뿌리가 됐고 처음에 의료사협이 만들어졌던 것은 94년도에 안성의료사협에 대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9년대 전국의료 보장이 됐다고 한다면 의료보험조합이 민간에서 만들어진 것은 68년인 거니까 거의 보면은 20년에 앞서서 그 작업을 했던 거고 또 94년도에 안성의료사협 이후에 의료협동조합은 지금의 주치의제도 또 통합돌봄을 만드는 기초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통합돌봄이 사실상 94년도에 안성의료협동조합을 통해서 실천되어졌으니까 이것도 역시 거의 보면은 한 30년 정도에 앞서서 지역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주치 운동과 서로 돌봄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장기를 박사 부분이고요. 네, 이게 기독청년은행회가 논의를 하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세운 일에 나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대한적 의료협동조합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수련회를 하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건데, 예, 30대의 저의 풋풋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30대 초반에 네, 했던 모습입니다. 여기 안성 쪽이고요. 네, 여기 이제 권성실 원장님 이렇게 있고, 강대공 원장님 여기 지금 안성 쪽에서 초기에 시작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여기 이인동 원장이 이렇게 있어 94년도에 최초의협동조합이고 이제 내년이면은 두 번째 협동조합을 맡습니다. 오늘.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 이 두 번째 협동조합을 어, 어, 기념하는 거는 그만큼 사회 연대 경제로서 협동조합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이제 제2의 협동조합회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면은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교회 구조가 교인이 40 이제 9명 이하의 49인 이하의 소형 교회,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각각 월 평균 그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또 일부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어 이제 억대의 사례비 또 세습도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어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부산에서 왔는데요. 부산. 예. 거기가 이게 네 이원내 목사님 네 네. 이 한국 교회 요 모습이 저는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의 부분들이 저는 평신도 교회 같이 장로 그리고 권사 집사가 교회에 대한 살림살이를 많이 책임지고 설교는 목회자가 맡고 근데 목회자 같은 경우에서는 전적으로 교인들의 의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별도로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보면은 생계를 해결하고 그리고 설교를 교회에서 맡고 이런 부분들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중직에 대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한 이중직이 아니고 저는 마을 목회 그리고 사회 연대 경제를 통해서 목회자가 참여하는 거가 저는 노동을 하면서도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교회 3분의 2를 차지하는 작은 교회와 지금 마을 목회, 사회 연대 경제가 같이 만났을 때 한국 교회의 체질이 좀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유엔 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제 언급하고 그리고 사회연대 경제 이제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가 마을 목회를 통해서 또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사회연대 경제에 참여함을 통해서 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로서 어, 우리가 어,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협동조합의 해 그리고 내년도 3월 달에 한국교회 돌봄선언 그리고 돌봄 컨퍼런스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 한국 이제 교회협회 KNCC 쪽하고 어, 한국 교회봉사단이 또 기윤실이나 그리고 가교마라고 해서 가정마을 교회 연구소 이런 쪽에서 참여를 해서 한국 교회 돌봄 선언을 준비 중인데요. 이것 자체가 한국 교회가 건너갈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을 목회가 결국엔 한국 교회가 성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결국에서는 작은 교회가 목회자 차례를 전적으로 이게 부담져야 되는 그 부담을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선구적 교회로서 전환하고 또 마을에서 일자리, 사회연대 경제에 참여함을 통해서 작은 교회가 기본적으로 체질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변화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협동조합 운동의 백년사가 생명운동의 역사인데 전 그것의 출발이 기미 독립운동 그 이후부터 태동돼서 만들어졌던 것 같이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은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연대 경제 마을 목회 기반 위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한국 사회에 좀 더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원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 네, 어디 가셨나? 그 운전하면서 네, 그 톨게이트에서 대화한 거 같아요. 운전하시면서요? 지금 네, 차로 이동 중인 거예요? 네, 부산에서 지금 오는 아우, 지금 눈길이 오래갖고 굉장히 운전하는 거 위험하실 텐데. 네, 그렇군요. 보면은, 네네. 난 깜짝 놀랐습니다. KTX 타고 오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네, 제 강의하는 거를 쭉 이제 정리해서 저는 생명운동의 역사 속에서 사회연대경제 협동조합의 역사도 보고 또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서 작은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질의, 또 코멘트,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협동운동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거를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어떤 것 또 궁금하신지. 네. 그리고 또 그게 왜 지역 기반을 통해서 교회와 만나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1920년대에 있었던 장로교 쪽에서 예수촌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지금에 있는
그 마을 목회하고 같이 고려를 해보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면은 어차피 한국에서의 선교 역사가 감리교하고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역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역시 보면은 감리교를 통해서 협동운동과 만나는 역사가 있고 또 장로교를 통해서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좀 말씀을 입을 좀 떼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그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네. 반가운 이름들이 막 나와가지고 아, 반가운 이름이 네. 그 한겨레 둘의 협동조합 할 때 이제 허병선 목사님 얘기 나왔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허병선 네. 목사님 제가 근무하는 학교 설립자이시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최동석 목사님. 네. 풀무학교를 저희 학교는 99년 개교했는데 음, 비교할 때 이제 풀무학교하고 일본에 있는 독불지학교이라고 독립학원 그 무교회주의를 표방하는 학교들을 벤치마킹으로 해서 세웠어요. 음, 그래서 네. 진행해 왔는데 지금 한 음, 20년, 27년 되고 거죠. 근데 어, 저희도 이제 그 허병수 목사님한테 좀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음.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그, 글이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나? 안 보여. 안 보여요. 네. 음, 글이 안 초점이 안 보여. 맞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승인서거든요. 교육부인가 서인데 아, 사회적 협동조합. 승인서. 네. 이게 10월 2일 날 받은 거예요. 10월 2일 날. 그래서 네. 굳이 이걸 제가 초점이 안 나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기도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여기 계신 분들 기도 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교가 없더라도 그런 음, 공고등학교를 위해서 좀,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학교를 개교한 지 27년 되는데 이제 대안학교라는 어떤 스킬들이 이제 많이 어, 옅어졌어요. 사회적으로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그런 것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좀 영향을 좀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어쨌건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 생명 평화 저희는 이제 생명 평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음, 것들이 잘 견지해 갈 수 있는 학교가 좀 될 수 있게 좀 마음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받았긴 했는데 이 음,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개인데 하나는 그 교내에 있는 매점이 하나고 하나는 그 농작물을 재배해서 이제 그 판매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학교에 이제 천평서도 논농사를 짓고 작은 텃밭을 하는데 그 뭐 판매할 규모는 아니긴 한데 어쨌건 아이들한테 농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좀 기본적인 소양을 좀 쌓아주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임종원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어, 네. 많이 좀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료협동조합도 무교회운동하고 이제 좀 관련이 되는데 장기려 박사님이 그 함석헌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성서 연구 모임을 쭉 하셨었잖아요. 보면은 예, 네, 근데 거기에서 청십자 의료조합을 만들 때 그 1호 조합원이 됐던 분이 함석헌 원이에요. 보면은 네, 그만큼 그 맥락이 풀무학교 쪽도 연관이 되어지고 또 그거 자체가 무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제 부산에서 보면은 이렇게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의 운동의 맥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운전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어디 휴게소에, 들어왔어? 아, 휴게소에 휴게소? 들어와서, 어, 네네. 지금, 아이고, 이게 또, 실감나네요. 막 눈속을 하다가 방송을 듣고, 지금 네. 또 임조한 교수님, 지금 우리 돌봄 선언 얘기를 하고, NCC 얘기도 나와서,
제가 예, 요번에 부산 다녀오면서 그거 연결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우리 네, 사진으로는 다 올렸는데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산에서 이제 이틀 전에 27일인가 부산 CBS에서 음, 2024년 인구론에 대해서 오부작을 했어요, 오부작. 음, 근데 이제 마지막 회에 이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음, 거를 이제 저랑 그 한겨레 신문의 조현 기자가 이제 대담하는 거로 이제 했는데요. 음,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부산을 갔는데 거기에 그 물만골이라고 하는 그 음. 빈민 선교하는 지금 저기 임종환 목사님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기서 제가 자게 됐어요. 아, 네,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 가기 전에 한 7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음,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음,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그랬을 음, 때 이제 물만골은 그 도시 그 공동체가 돌봄 공동체가 거의 다 많이 완성이 돼가지고 제가 음, 이제 여기 소식을 전했더니 자기들이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돌봄교회 돌봄마을 음,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자기들이 초대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부산을 가기로 했고 음, 또 그 저희한테 그 게스트를 소개해 준 분이 저희들이 영국에 이제 그 영국 그 조난 마을을 이제 시찰하러 갔을 때 같이 간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지금 부산 NCC 총무님이 되셨더라고. 그래서 네,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임종환 교수랑 같이 갔던 일하는 예수의 그 아나운 목사 음, 회장님이랑 저녁 식사를 하는 모임에 부산 NCC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회장 총무 저 아나운 목사 이제 넷이서 또 식사를 하면서 부흥회를 했죠. 이제 돌봄 마을로 갔는데 부산 NCC에서도 내년 초에 한번 돌봄 선언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하고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네, 아까 최이팔 목사님이 14일 날이면 여기 상을 받으러 오셔서 참여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21일 날에 한혜정 선생님이 안 돼가지고 21일 날로 오실 수 있다고 그래서 최이팔 목사님은 저랑 임종환 교수님이 식사 모임으로 하고 부천 분들이 요번에 마을대학을 하는 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마을대학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우리가. 돌봄 시대에는 협동조합을 개인이 못하고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천 지역에는 전체로 하는 마을대학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하니까 21일 날 한혜정 선생님 된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부천 분들은 모여서 마을대학 협동조합을 만들고 14일에 이제 최이팔 목사님 있는 동안에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랑 저랑 최이팔 목사님은 따로 자리를 한번 마련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여기까지. 음. 네. 다른 분들도 이어가 주세요. 일단 14일 날 임종환 교수님 시간이 되세요? 14일 날? 몇 시죠? 어. 최이팔 목사님 몇 시에 저녁 때 오실 수 있으셨다니까. 7시, 6시, 7시에 같이 올려 거기 믿고담에서 뵈면 제 되지. 생각에는 네네. 제가 만약 토요일 안 가면 응, 일요일 날 내가 부천에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응, 그다음에 응. 성공회 대학에서 그 상을 받거나 상을 수여하거든요. 네. 그날 네네.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가 일요일 토요일 날 날 뵈는 되는 아, 것도 거지. 괜찮네요. 일요일 날. 14일 날이 두 번째 주인가요? 네, 두 번째 주예요. 예, 예. 14일 날이 어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네, 뵐게요. 그거는 예, 카톡으로 네, 직접 그건 그렇게 전화하면 될 것 하도록 같아요. 하고 예, 네, 예.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정하고 이제 다른 분들 우리 21일 날 모이는 거나 오늘 지금 말씀에 대해서 좀 응답들 해주세요. 토론할 거. 예, 네. 쭉 돌아가시면서 나는 지금 누가 참여했는가가 안 보여.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안 보여요? 네.
까먹는이에요? 어, 최 목사님부터 시작하시죠. 뭐 협동조합 많이 하셨으니까 또 사회적 연대 경제도 공정무역을 통해서 하셨으니까 좀 덧붙여서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얘기 듣고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네. 청취자 협동조합을 저희 매형이했거든요. 그때 아, 당시에, 그러시군요. 예, 오면은. 예. 네. 권진원 씨라고, 음, 그때 누구야, 장기려 박사하고, 그 다음에 네네. 청취자 운동, 얼굴 험악해 있으니 갑자기 최규철 씨하고 최규철, 같이, 네. 네, 걔 부산에서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 저희 매원, 모래내 해동자, 거기에 전무를 음, 하셨고, 그래서 오늘 아,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그렇군요. 감회가 깊습니다. 네. 자, 아이고, 이게, 그리고 뭐, 역사에서 이제 한 명이 별 얘기 별로 없습니다. 네. 네네. 근데 구태여 질문을 하자면, 음, 우리가 기독교 협동조합이 상당히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왜 오늘날은 그걸 안 하는지, 원인이 뭔지, 그런 것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초창기 열심히 했는데, 네, 오늘은 교회에서 거의 협동조합 독립해 나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큰 협동조합은 사실은 협동조합 기독교 정신이 다 배제되고 일반 금융위가 다 변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점 등. 그래서 저희는 협동조합 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인가를 받으면 어차피 은행이 주류하기 때문에 협동정신을 크게 진양시키지 못한다.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 점은 좀 언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음, 이 협동운동에 주로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평신도들은, 저도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살림이라든가, 또 의료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 운동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 그런 부분들을 에, 이제 진작시키는 쪽에 그 협동운동을 살리는 쪽에 이제 주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살림 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의료사업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신협의 태동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신협의 역사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초기에 캐톨릭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교회에서 참여해서 신협을 조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보면은 개신교 쪽에서도 연동교회 쪽도 거기 신협이 있잖아요. 보면은 네. 그래서 개신교하고 캐톨릭 쪽에서 중요하게 참여했던 부분이 이제 신협 부분인데 그것이 조직이 커지는 과정 속에서 어, 어떻게 말하면 이제 금융기관의 하나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초기에 있는 그 운동성 또 그런 가치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지 못하고 급속스럽게 조직을 비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을 상당 부분이 잃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의료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진통을 겪었냐면은 이제 2011년도에 속칭 이제 사무장병원이라는 그 상업적인 그룹들이 의료 생협에 들어와서 이게 상업적으로 이 의료생업을 이용하는 병원을 만드는 목적으로 의료생업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운동을 굉장히 혼탁하게 했습니다. 예, 초기에 기독청년의료회가 시작했던 그런 운동 자체 부분들이 이제 이게 병원으로서 키울 만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되면서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그룹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물을 흐르뜨렸는데 그것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새롭게 에,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공적인 그 기반 가치 중심의 협동조합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던 거가 지금의 의료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초기 운동 그룹이 이 조직이 커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운동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게 협동운동과 만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최근 들어와서 이루어졌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협동운동의 거목이 있어서 그것이 기독교 운동의 가치가 협동운동이 드러나는 운동을 초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이면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협동운동을 연결하려고 했던 노력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게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그의 뿌리는 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약했다. 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2000년대까지 민주운동이 있다가 그것이 굉장히 축소되고 어려워졌는데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제 마을 목회 운동이 태동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협동운동에 대한 주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생겨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역사 속에서 깊은 뿌리를 갖지 못하는 또 조직이 커지면서 이것 자체가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하는 이제 반성을 갖게 되고요. 지금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협동운동을 생명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 속에서 협동운동을 바라보는 마을 목회를 바라보는 그런 좀 신학적인 작업 또 교회에 갖고 있는 그 뿌리와 활동을 연계하려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 왜 기독교 안에서 협동운동이 성장하지 못하냐 하는 것들에 대한 조금 답변이랄까요? 반성이랄까요? 그런 부분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교수님 어, 그 작은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네, 어,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마을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합하고 마을과 교회가 연합하고 그래야만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주장을 이게 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생명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네, 아, 그래서 교회가 나서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는데 음, 진, 그래야만이 이제 이거 제대로 된 돌봄의 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런 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또 네. 사람을 갖다 육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 고민하기 시작했으니까 초기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노하우를 지녀서 기독교 쪽에서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일자리로서 이 사회적 경제에서 많이 갔다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운영하고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음, 저는 이걸 통해서 평신도나 목회자들한테서 굉장히 귀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들 중에서 조금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굉장히 그 고심하면서 좀 그 어떻게 말하면 눈이 좀 반짝반짝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는 부분이 농촌 목회자예요. 근데 음, 농촌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저는 농업이라고 하는 노동을 농민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영성을 공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면. 예, 그런 부분이어서 목회자들도 이 돌보는 역할, 사회적 연대 경제에서 이런 노동을 같이 교인들하고 공유해야지만
저는 그 안에서 보면은 이 노동의 가치 또 거기서 나오는 설교가 정말 힘 있는 설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나오는 노동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삶과 유리된 설교라고 하는 것도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같이 이게 그 마을 목회나 이 사회 연대 경제와 같이 결합된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자들이 일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그 사회 연대 경제에서 같이 노동을 공유함을 통해 갖고 훨씬 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30년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이런 운동을 하고 오신 교수님 너무 존경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져야만이 아까 최일팔 목사님 매형이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DNA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런 인구들이 정말 많아져야 되겠다라는 아이,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이때가 30년 그렇게 했는데 이게 꼴을 같으려면은 저는 1세기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140년 정도 됐는데 이거를 다시 보면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공동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이렇게 재구조하고 또 마을 목회 기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거듭나려면 저는 100년은 걸린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겨우 이제 역사적으로 한다면 한 30년의 역사 초기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향후에 70년간 한국 교회가 더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현실 속에서 뿌리내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과 좀 어, 이 주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을 때 비로소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 정말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 마을 신학이 그 태동됐듯이 이 마을 목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세계의 교회사로서 남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저는 아직도 시간이 갔다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봐요. 한국 교회가 거듭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실제로 보면은.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은 2050년 정도가 되면은 교인의 수가 어, 어, 떨어지는 수준 자체가 전체 인구의 한 4% 정도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은 거의 한 200만 정도 순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16%에서 4분의 1 정도로 교인이 줄어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새롭게 반등할 것이다. 새롭게 마을 목회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한국교회 모습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이후의 성장 부분이 다시 또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한국교회가 거품이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다른 부분들도 의견 주시죠. 뭐 협동조합 100년사 생명운동의 역사다 이게. 예, 무주 쪽에서 이제 학교 협동조합을 새롭게 받으셨으니까 학생들이 협동운동을 경험하는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각 지역에서 이제 그런 생명운동의 싹을 켜야 되는데 지역에서 보니까 그러한 그 대안학교의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하는 데가 간대학교더라고요. 간대학교, 제천, 금산, 그리고 산청에 있는 간대학교를 보니까 학부모들도 다르고 교육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그리고 그분들이 농촌에 살면서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 참 단대학교가 대안학교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구나라고 하는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예, 그런 부분인데
초기 그 간디 학교를 만드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 크리스찬이 양승관 선생이라고 역시 간대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산청 간대학교는 윤병철 원장님이라고 지금의 산청 의료사협의 이사장이시도 하신데 그분이 산청에서 이 간대학교를 오랫동안 이사장으로서 인큐베이션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것이 토양이 되어져서 협동운동이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을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코멘트를 주시고 의견을 주셔야지 제가 마무리를 짓는데, 네, 네, 저는 그 네, 역사 들으면서 특히 이제 농민이나 그 노동자 쪽에 그런 조합운동이 다가오고 또 그 예수촌 운동 네,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촌 운동의 목사님이 그 한국의 구름투비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하셨는데 그거 조금만 더 이제 듣고 싶고요. 제 의견은 그런 지금 이제 막 그 농산물도 계속 수입되고 우리의 기본 그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는 판국에 그런 그 농민도 살고 그런 음, 협동조합이 힘이 되는 음, 그런 쪽에서의 그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맥락을 갖고 있었던 분이 이제 한살림, 예, 장일순 스님이어서 생명 살림, 지역 살림, 농업 살림 이 한살림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땅을 살리는 거, 또 생명을 살리는 거, 또 지역을 살리는 거가 지금에 있는 한살림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인 부분인데 한살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생명 운동의 가치 부분과 또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조직이 한살림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조합원 규모가 한 80만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 저는 한국 사회가 성장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한살림이나 또 농업을 살리는 또 소비자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깊은 사상적으로도 깊은 뿌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살림 운동 부분이 지금 한 35년 이렇게 됐는데 저는 다른 나라 같이 이게 그 지역에서의 사회를 전부 다 변화시키는 운동을 가려면 그야말로 1세기는 지나야 됩니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도 좀 더 이것이 마을 신학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백 자체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민중 신학을 잇는 대표적인 신학으로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이게 100년 이상 150년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서구 신학을 대체할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신학 운동이고 또 신학 공동체 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지금이 마을 신학이 태동하는 지금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뿌리를 깊이 하고 우리가 단단하게 해서 다음에 한국 교회가 이 마을 신학의 토대 위에서 한국 교회가 거듭날 수 있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뿌리가 약한 상태에 있어서 민중신학이 일부 있었지만은 다시 민중교회와 작은 교회가 이를 발전시키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민중신학을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중신학에 이어서 마을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학적으로도 깊은 뿌리를 갖고 또 목회 현장에서 마을 신학으로서 뿌리를 내려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중신학이 싹을 피웠다고 한다면 혹시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들은 마을 신학이다 이렇게 본다면 마을 신학이 좀 더 깊은 뿌리를 신학적으로나 또는 실천적으로도 깊은 뿌리를 내려서 이것이 다음 세대에 한국 교회의 주류로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아주 소수의 흐름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주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예장 통합에서는 총회에서 결의돼서 마을 목회에 대한 결의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주요 교단들이 마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또 신학 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협동운동이 제가 보기에는 깊은 사상적 뿌리를 갖는 거가 협동운동이 성장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점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협동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은 뿐만은 아니고 이것이 깊은 신학적인 뿌리를 갖고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네, 예. 아이들을 제 네. 아이들을 다 대안학교를 통해서 음. 교육을 그러니까 제가 대한 학교의 수혜자 부모인데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이들을 아까 네, 대한학교, 아이들을 다 간대학교, 또 네네네 풀마학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니까 아주 예, 네. 예. 아, 이거 그래서 완전 아이들이 다 자부심이 뿜뿜 대안학교 나와서 네, 대안학교를 보냈었고 또 음, 가장 혜택을 좀 받은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네. 둘째가 이제 산천간디학교를 나와서 아, 음, 그렇군요. 산청간대학교. 네네네. 네, 산청을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도 그때는 그 대안학교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아이가 이제 음,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음, 대안학교 전형을 통해서 이제 대학도 조금 그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과 어, 그런 비슷한 어떤 사회 구성원 내지는 어떤 음,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음, 있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을 쭉 해서 지금은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또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음, 함께 이제 작은 지역에서 수도권이 아닌 음, 작은 도시나 이런 지역에서 음,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음,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역의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가는 일을 지금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학교 지금 제천간디 같은 경우는 그 제천에 음, 그 졸업생 부모님이 가정이 음, 또 이렇게 음. 오셔서 거기에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기로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맞죠. 이제 제 친구는 그러고 있어요. 네네 마을을 이루고 여기 있어. 산청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각자의 그 가정과 음,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퍼지고 이제 수도권으로 대학을 많이 가게 되면서 음, 얘네들이 이제 수도권에 가서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음,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렇게 조금은 양상이 다르지만 이렇게 음, 지켜보면서 제가 10년 이상을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지켜보니까 음, 결국은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 근처에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음, 자기들끼리 이렇게 선후배간이나 아니면 음, 활동을 통해서 음, 그 대학에서도 음, 대안교육 활동을 하는 그런 음,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모임에 아이들이 참석해서 알게 된 다른 대안학교 졸업생들하고 음, 이제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음, 형성하고 거기서 또 소스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해 나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견실하게 잘 가고 있구나. 참 좋은 음, 길을 아이에게 좋은 기회를 내가 어쨌건 잘 제공해 준 것 같다라고 보람을 느꼈는데 10년이 네. 지난 지금은 이 음, 전형도 없어지고 음, 그다음에 그러한 아이들의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도 이제 음,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동덕여대 사건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나 쇼컷 같은 걸로 많이 보는데 쇼츠를 통해서 보는데 뭔가 이런 다시 교육의 부재, 인문학 인성의 부재라고 해야 할까? 무슨 부재를 제가 더 느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다시 어떤 교육의 중요성 음, 같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을 대학이
어떤 이러한 사회에 있는 조금 문제시 될 수 있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 돼가는 이런 사회 양상들을 조금은 다시 되돌릴 수 있고 좀 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네. 정말 이 마을대학을 어떤 방향으로 음, 준비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사회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 이제 의료 또 교육 분야 부분인데, 이것 자체가 교육 쪽도 그렇고 또 의료 쪽도 그렇고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 또 공공성 이런 걸 빨리 이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혼란이 더 심해지고 또 사회가 또 양극화되고 어떻게 말하면 또 개토화되고 공동체 해체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게 뭐 마을 대학이든지 아니면은 한국 교회에서 저는 새로운 MZ 세대가 아,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운동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 아까 그 대한 학교의 흐름들이 나온 것 같이 한국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사회에서의 교육 운동 또 새로운 또 의료 운동 이런 부분으로 좀 발전되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근간을 좀 새롭게 하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에 있는 구조가 사회가 빠르게 지금 자본주의화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시장화되고 해체화되고 그리고 모든 사회 영역 자체가 효율 중심으로 다 재편되어지는 돈 되지 않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진입되어 지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사회를 재구성해서 보면은 사람의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시장일 뿐이고 사회에 다시 한번 근간을 좀 세우는 어, 생명 중심 그리고 또 사람 중심 또 그것을 떠받치는 의료와 또 교육의 공공성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새로운 꿈을 한국 사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요 책의 독서 모임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 자체가 마을 대학으로 펴지고 또 이 운동 자체가 새로운 운동으로 이게 한번 대한 학교 운동이 있다가 지금은 한풀 꺾였잖아요. 실제 보면은 네, 네, 힘드시고 그리고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제가 새롭게 조금 교육을 바로잡고 의료를 바로잡는 운동을 한국 사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네, 희망을 말씀 다시 한번 갖게 들리시나요? 됩니다. 네. 네, 이원돈 목사님. 네네. 여기 네, 지금 저 안에 저 주차해서 하는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할 말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난 떠나신 줄 알았어요. 네, 저기 누구냐 그 정소영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마을대학이 여기에 얼만큼 무의미부여가 될 건가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대답하면 네, 네, 지금 그 임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제천간디가 우리 마을대학이 전국에 17개가 있거든요. 그 우리 모임 때 얘기했지만 그 17개는 50만 원씩 출자한다는데 부천도 50만 원을 출자했어요. 저랑 임종환 교수님, 뭐 이정하 사모 이런 분들이 다 해서 우리가 정식 17개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제천 간디가 있고 초기 모임 때 우리 정소영 선생님이 이제 우리 부천 대표로 참여했는데 요게 이제 정식으로 요번에 5명을 저기 협동조합을 우리가 그 김병학 선생님이랑 그 저기 누구야 어준 선생님 심어준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마을대학교 출신들이거든요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임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마을대학 운동을 할 거고 이게 협동조합이 세워지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카바도 되고 부천 전체랑도 관계도 맺고 굉장히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한 선생님이랑 허 선생님 두 분이 학부모 회의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 문제를 잘 우리가 마을대학 통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14일 날은 우리가 좀 두 분이 다 힘들다고 나온 것 같아. 허 선생님, 한 선생님이. 그래서 21일에 끝나고 나서 하여튼 가능하면 모이고 식사하면서 좀 자세한 내용을 해서 꼭 올해 아니나 내년 초에 마을대학을 우리도 협동조합 인가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네, 얘기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마을 대학을 통해서 우리 사회 근간이 되어지는 교육, 또 돌봄 무료 이런 부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을 누가 좀 해주시죠. 허지연 선생님이나 한혜정 선생님이나. 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 네, 네, 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목사님 말씀 깜짝 놀랐는데, 네,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아직 그림을 잘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도해 주시는 것만큼 열심히 잘 네,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이 8시 56분이어서 네, 9시에는 좀 정리해서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네네. 자, 이제 한 분 정도만 의견을 내고, 네, 9시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을대학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갖고 나가자 하는 것들이 좀 분명하게 잡힌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예, 김병학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예, 한 말씀 하시고, 네,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고요. 네, 저도 요즘 계속 되게 바빴습니다. 또 최근에 습설로 인해서 저희 기관이 지금 재해를 맞아요. 네, 당해가지고 제가 한 10년 동안 사랑으로 보살핀 소나무, 60년생 소나무가 한 5그루가 음, 완전히 허리가 부러져서 아이고, 겨우 오늘에서야 부천시에서 좀 치워주고 또 제가 그렇게 노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팔을 들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제가 음성 화면 받고 교수님, 늘 제가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의료 사회적 통과 적으로 이렇게 은퇴시키고 또 성장시키고 이런 감동을 느낍니다. 도전했다가 저도 실패한 근데 오늘 아마 마지막에 보는데 다음 주 한 번 있는 것 같고 14, 21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에 가면서는 21일 날 논문 증가가 있어서 신진 박사님이랑 박사님, 임동환 교수님 이렇게 몇 분이서 시간 되면 미리 만나서 시간을 네, 잡아놓고 소명만 받으면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협동조합 역사 잘 들었고 차차 이런 논문에 대해서는 보면서 태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원님 목사님 부산까지 가셔서 촬영하시고 또 대한민국 통합 돌보기 위해서 목회자 그 영역에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협동운동 백년사를 설명드리면서 그 협동운동을 시작한 그 뿌리에는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또 신앙 고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좀 발전되어져서 한국 사회 내에서 협동운동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킨 동력이 김이독립운동 같이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에 좀 기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기도 내용이 이거 하고 여러분들이 잘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그 자리를 정돈할까 하는데요. 혹시 아, 마지막으로 누가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네, 네, 신, 교수님, 저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켜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저도 네네, 아직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아직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지 못한 점 이해해 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네, 네네, 오늘 이번에 다 모임 하실 때 아까 15일이 모든 선생님께서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그럼 15일로 일정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뵙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15일이 네. 괜찮으시면 네, 김병환 선생님 손 드셨는데 14일이라고요, 14일. 14일이에요? 응. 알겠습니다. 네. 그럼 14일 날 선생님들 뵙고 저는 21일 날 그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은희 선생님이 한 말도 안 했는데 네, 한마디 신은희 하시죠. 아까 얘기하시려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신은희 선생님. 저는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나도 이해가 안 되고 조금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네, 내가 알면 막 물어보겠는데 잘 모르니까는 이렇게 질문을 잘 못 찾았어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염려된다랄까? 그런 것은 이제 소교육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사람은 없고 내가 지방에 내려가서 교회를 가면은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자본금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소교육에는 그런 것이 참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은 좀 안타까워서 참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 저기 좀 문제에 대한지 아니면 조금 생각해야 할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원래 협동운동을 발전시키는 데는 이제 사회적 금융기관, 협동조합이 출자하고 돈을 모으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협동운동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되게 사회적 금융기관 쪽에서 협동조합에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발달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면은 신협을 개혁하거나 아니면은 공제조합을 발생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금융기관을 어, 잘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되면은 지금 고민하는 문제 그런 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재정적인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책 부분을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읽어보고 또 한국 교회 역사와 협동운동의 역사를 쭉 짚어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읽어보면서 성찰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또 한국 교회가 생명운동으로서 왜 마을을 기반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9시가 넘어서 네. 아마 강의가 한 번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원도 목사님이 주관해서 진행을 하실 텐데 네. 마지막 강의가 한 번 남았으니까 그때도 뵙도록 하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